아, 네, 참 답답하네. 아, 덥다. 예.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는요, 이겁니다. 배신자 색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배신자 색출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글쎄. 우리 여기 댓글에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색출해야 된다. 왜 색출 안 하느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조수님, 방송사고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라고 하시네요. 예, 하기서 한동안 제가 좀 방송사고가 안 났었죠. 예, 근데 또 날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 참네. 자, 지금 방송사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에이, 참네. 자, 배신자 색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퇴출해야 된다. 라고 하셨고요.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꼭 밝혀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배신자 색출, 그래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배신자 색출을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일리는 있는 얘기들이세요. 왜 하지 말자고 하시느냐 하면은요. 이 색출을 해야 한다는 분들은 이 국회의원들이 당원과 지지자의 뜻을 어겼지 않느냐. 예?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당연히 이거는 부결될 것이라고 믿었고 부결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투표하지 않았느냐. 이런 국회의원들, 당원과 국민의 뜻, 지지자의 뜻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애들은 필요 없다. 당연히 이런 자들은 색출해야 한다.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 있지요. 자, 두 번째.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 뜻, 지지자의 뜻, 당원들의 뜻은 명백한데 그 뜻을 자기 멋대로 어겨버리려는 이런 자들,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아니, 당원들은 무식하고 지지자들이 무식하니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런 식이면은 당을 왜 만들어? 대중정당을 왜 만들어? 니 혼자 무소속으로 하지. 왜 당을 만드는데? 그죠? 자, 이 같은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있죠. 그러면 안 된다. 진짜 열받지만 그러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게 엉뚱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밝혀낼 수가 없지 않느냐. 결국에 엉뚱한 사람을 배신자로 낙인 찍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벌써 그런 경우가 좀 있다.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분명히 부결표를 던졌는데 지금 엉뚱하게 마치 가결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올라다니면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 같으면 좀 억울하지 않겠냐. 그런 억울한 분들, 엉뚱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 라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아까 뭐 댓글에도 왔던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색출하고 명단 공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뀔 놈들이 아니지 않냐. 쟤들이 바뀔 놈이냐? 쟤들이 바뀌겠어? 안 바뀌어 저놈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해봤자 소용없다. 괜히 우리만 욕먹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 어떤 분은요. 이게 오히려 조중동한테 빌미를 줘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뭐 나름 다 일리는 있습니다. 뭐 바뀔 놈들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또 조중동들이 또 우리 이재명 대표를 물고 뜯고 할 뭐 빌미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을 계속 그냥 우리가 두고 본다면,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들은 당원과 국민과 지지자의 뜻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배신 때리고, 마치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나 주장은 무식한 것들이, 정말 예의도 없고 무식한 것들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땡깡 부린다 라는 식으로 매도하면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설치고 다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조중동의 이 논리 구조를 보면 그래요. 당원이나 지지자들, 이 사람들을 극성, 강성 지지자들, 극성, 열성파, 팬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포퓰리즘이다라는 식으로 어리석은 대중들한테 끌려다니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대중 정치인이 대중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뭐 잘못됐나요?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런 거는요, 당연히 당연히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가결을 시킨 것이 그게 지적인 행동이고 엘리트가 갈 길이고, 점잖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참 웃기고 있네 진짜. 아유. 저는 특히 제일 열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강병원이에요, 강병원. 야, 정말 더러운 새끼. 그 말 그대로 전해 주셔도 됩니다. 장용진이가 강병원을 향해서 더러운 새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강병원 이런 사람 서울대 중학생회장 이런 거 했잖아요. 수배 당하고 이런 거 했잖아. 당하고 그럴 때. 예? 서울대 중학생회장이나 이렇게 옛날에는 저 주요 대학의 중학생회장을 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수배가 돼요. 자연스럽게 수배가 되고 몇 년 동안 숨어 다니고 그건 일상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그럴 때 자, 중학생회장 자진 출석해라. 야, 우리는 떳떳하니까 법원 가가지고 자, 우리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판사한테 얘기하자. 그 얘기를 중학생회장한테 했다 쳐봐. 어떤 학생이 중학생회장 결백하다면 판사한테 직접 가서 얘기해 라고 했다 쳐봐. 어떻게 됐겠나? 맞아 죽었을 거예요. 강병원, 그래, 네 서울대 중학생회장 할 때, 그래, 서울대 학생 중 하나가, 야, 강병원, 너 출석해. 검찰 출석해. 검찰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네가 결백하다는 얘기해 라고 했으면 네 가만히 있었겠나? 강병원, 네 가만히 있었을 거야? 아니잖아, 이씨. 아우, 진짜. 열받네. 하여튼 엇갈리는 주장이 있습니다. 진짜.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너무하잖아. 강병원 같은 놈은 지도 그렇게 못됐던 새끼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진짜 경상도식 표현으로 아구창을 하나 돌려버리고 싶네 진짜. 그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개구리 올챙이 있을 생각 못한다고 지 수배됐을 때 같은 학생들이, 같은 그 조직의 친구들이, 야, 너 그냥 자진 출석해라. 조직에 이 부담 주지 말고 네가 그냥 출석해라. 총학생이 부담 주면 안 되겠다. 학교에 부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총학생 회장이? 여딴 소리 했으면은 니 어쨌겠는데. 아우씨 열받네 진짜. 근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둬야겠냐고. 이딴 헛소리를 하는 자들을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런 놈들은 정말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
예, 너무나도 당연하게 계십니다. 반면에 혹시라도 이것이 적들에게 빌미가 돼서 오히려 우리가 손해볼까봐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의 걱정도 이해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진짜 열받기 시작하네. 잠시만요. 참. 제가 또 열받으니까요. 또 이럴 때는, 열받을 때는 댓글을 좀 읽어보고 좀 진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에버그린님, 권력의 맛에 쩔면 그렇게 됩니다. 스프레이님, 헛소리하는 것들을 응징해야 한다.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하셨고요. 예. 응징해야 된다는 분이 훨씬 예, 많으시고요. 예. 물망초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소리 안 들리십니까? 예. 예. 임율리님 열받지 마세요 라고 하셨고요. 은평구에 신장식 변호사를 추천한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배정떡TV님 마음속 가라앉히라고 하셨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 강병호는 지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진짜.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엇갈리는 주장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오늘 이상민이 또 헛소리를 찍 갈겼습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 정말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망발도 이런 망발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이 사람 혹시 노망 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오늘 이상민 의원이 그런 말을 했대요. 개딸들로부터 살벌한 문자를 받고 있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진짜. 그러면 지지자들을 배신을 했는데 그럼 문자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살벌한 문자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계란이라도 한 무대기 들고 가고 싶은 마음, 우리 너무 굴뚝 같지 않았습니까? 계란이 뭡니까? 돌멩이라도 들고 가고 싶지 않았나요? 그런데 문자 보낸 거면 정말 점잖은 대응 아닌가요? 솔직히. 그런데 인간에 대한 예의를 운운한다고요? 야, 정말 진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참 지지자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예? 지지자와 당원에 대한 예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행동들? 자, 그런데 이상민 우리가 할 소리를 지가 하고 있어요. 예의가 없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보고 사퇴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오냐오냐 했더니 이제 어디까지 기어오른다, 그죠? 이거 그냥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예.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세요. 자, 더 열받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대. 가결표, 무효표, 기권표 이거 던진 분들은 자기들끼리 335 교감을 했대요. 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당직이 친 이재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꽤 많았대. 야, 그러니까 지들한테 당직 안 줘서 그래서 이번에 찬성표 던졌다는 얘기인 거죠. 야,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야. 자기들 밥그릇을 지켜주고 밥그릇 하나 더 주겠다 그러면 거기 쪼르르 달려가고 지들이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빼앗겠다. 야, 니들이 가지고 있는 밥그릇 그거 국민들이 더 이상 주고 싶어 하지 않아. 내놔 라고 하면은 정말 죽일 듯이 덤비는 거죠. 얘들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상민이 이딴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정말 이상민 진짜. 보세요. 오늘 이상민 얘기로 도배질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각종 뉴스에서. 예? 빙산의 일각이라는 둥. 개딸 문자가 살벌해도 의원들 소신 더 말할 것. 아니, 지지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소신, 그걸 죽어도, 지지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게 이게 소신입니까? 똥꼬집이지?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셨어요. 자신의 소신과 대중의 뜻이 일치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들이 뭔데? 그게 정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시던 그게 정말 정치인으로 보자면 교과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딸들이 뭐 어쩌든 간에 나는 내 소신을 지키겠다고? 야, 정말 더럽네 진짜.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이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왜 이러는 거겠어? 지들 공천 못 받을까 봐 이재명 대표한테 몰려가가지고 공천 내놓으라고 내 공천을 다오 아니면 당직을 다오 그러면 내 너한테 이렇게 반대 안 할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 인간들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쳐들어가가지고 공천권 달라고 우리 공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가 칼같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는 한 2, 3일 전쯤에 이들이 이탈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은 들립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옛말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 솔직히 이 이상민 같은 놈은 고쳐 쓸 놈이 아니죠. 이상민은요, 2015년 문재인 대표한테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때도 문재인 보고 물러나야 된다고. 후퇴하라고. 이선으로 후퇴하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이선 후퇴하면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김종인이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왜 문재인이 김종인을 끌어들였냐 어쩌냐 뭐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로서는 이런 놈들이 하도 설쳐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수박들을 계속 정권의 주요 요직에 등용을 했느냐? 이 새끼들이 문재인 정부를 자꾸 흔들 거거든. 정권을 잡았는데도 계속 흔들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든 달래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도 누가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니들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어쨌거나 이때부터 이미 이상민은 자신의 공천을 위해서 그리고 공천과 재선을 위해서 당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을 수 있는 자였고 당대표 욕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놈이었던 거죠. 그때 우리는 이놈을 버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달래고 어르고 이렇게 협상하고 하면 될 줄 알았지. 문재인 같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들도 잘 달래가지고 내 편으로 끌어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사실 뭐 이렇게 했겠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 봐줄 수가 없죠. 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 2015년 문재인을 배신했던 이 이상민은 이 사람은요 자신의 공천과 재선 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중동이면 어떠냐 나를 홍보해주면 되는 거지 이딴 사고 방식을 가진 놈이죠.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의 정치 행보를 되돌아보면요. 지도부의 뒤통수를 때려서 이익을 챙긴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다들 잊어버리고 계십니다만 추미애 대표한테 가장 시비를 많이 걸었던 자도 이 자죠.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버리려면 빨리 버려야죠. 그리고 지금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 버렸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얘를 그냥 안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버려야 된다. 즉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수박들도 고쳐 쓸 수 있는 놈들은 없다 라는 겁니다. 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고쳐 쓸 수 없는 거는 수박들도 다 마찬가지다. 예. 수박들이라면 다 고쳐 쓸 수 있는 놈들이 하나도 없다. 자, 제대로 싸우자님,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또 펌바크 11님, 펌박이죠? 펌박 11님, 네, 감사드립니다. 저 그리고 두키님도 후원 감사드리고요. 또 앞서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예,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제가 따로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달사님도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화선님, 이상민 이제 완전히 아웃시켜야 한다. 이상민 지역구가 어디긴요? 예, 대전 유성입니다. 대전 유성 그쪽 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이 오시기를 이렇게 열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 부대변인 가시면은 근데 이분이 아직 지역에 아직까지 기반이 없어요. 이렇게 이경 부대변인 같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되게 인지도가 높고 또 민주당 지지자라면 이경을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그러하나 지역구에서는 또 얘기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점에서 되게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성에 계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이경 후원회 이런 거 좀 만들어 가지고요.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경 초청해가지고 우리 강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 만약에 이경 여기 유성에서 지지자분들이 당원분들이 그런 자리 만드시면요, 저도 내려갈게요. 예. 우리 노정열 대표랑 같이 몰고 해서 내려갈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기차로님, 여기 대전 유성 이경 나와라! 하셨고요. 예. 이경이 이긴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타이거 피님, 설마 이상민을 이기겠죠? 네. 자, 그러면요. 자, 이어서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수박들도 마찬가지다. 이상민만 고쳐 쓸 수 없는 게 고쳐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수박들도 사실은 고쳐 쓸 수 없기는 매일반이다 라는 분들 사실 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예, 설훈이야, 설훈. 자, 이 설훈, 이 사람도요, 사실 오래전부터 참 보면 배신 많이 때렸어요. 배신의 아이콘이야. 이 사람 무슨 배신하는 줄 아세요? 자, 설훈, 문재인 임기 응변 부족이 일을 냈다. 여러분, 요 기사 있죠? 요 제목, 유하라 기자가 썼다는 이거는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이낙연 지지로 돌아섰던 레디앙이라는 사람들 있죠? 그 레디앙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앙 얘네들은 처음부터 문재인 욕하는 거였던 거야. 지금 얘네들 지들이 문파 그러지. 웃기지 말라 그래. 걔들 문파는 무슨 문파야. 문재인 욕하는 문파 봤니? 이 새끼들요, 옛날에는 문재인 욕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갑자기 샥 바뀌어가지고 지들이 문파래. 레디안 같은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제일 저질 악질. 언제 맨날 문재인 욕하다 뒷담화 까던 새끼들이 대통령 됐다고 싹 바꿔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기사, 레디안 기사고요. 보세요. 설훈이 저렇게 했대요. 자, 보세요. 당시 설훈은 신동호의 시선집중, MBC. 이 사람, 신동호가 당시에 그거죠. 파업한 동료들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신동호 시선집중에서 설훈 의원이 나와가지고 대담을 했는데 문재인 당시 당대표를 엄청 욕했고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이었는데 출당시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표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떠버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소통이 부족하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소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의견 그만 듣고 그냥 소신껏 밀어붙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 얘기를 했냐고. 그런데 계속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런다가 우리가 일 배려놨다고 얼마나 우리 답답해했냐고. 근데 문재인이 소통이 부족하대.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 설훈이 그랬다고. 이게 언제? 2015년. 딱 8년 전입니다. 이들은요, 이재명만 씹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문재인도 씹었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지들이 이번에 문파? 놀고 자빠졌네. 니들이 무슨 문파야? 니들은 원래 개새끼들이야. 아유, 진짜. 문재인 욕하던 문파 봤어요? 아니, 정말 저는 열받는 게, 저는요, 2010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때 맨 처음 나온 얘기가 자, 그거였습니다. 자,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자, 민주당은 지금 한명숙 총리도 감옥에 가버렸고, 이제 우리는 대선 후보가 누굴까라고 하고 있을 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문재인이어야 한다. 그게 2010년에 제가 처음 한 얘기예요. 왜 문재인이어야 하느냐?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갖춰야 될 여건,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개 있다. 우리나라의 이 인구 구조로 볼 때,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지역 감정이 되게 심하잖아요. 지역 감정 이 구도를 볼 때 영남 출신의 대선 후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따라서 영남 출신의 대선 후보로서 호남이 키운 사람이어야 한다. 영남 출신인데 호남이 키운 사람이어야 하고 진보 진영이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 그때만 해도요. 그 정의당이나 민노당이 중간쯤에서 대통령 그 선거 운동하다 중간에 사퇴를 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해주던 때예요. 따라서 영남 출신이 돼 호남이 키우고 진보 진영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 요건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문재인밖에 없다. 그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정치 안 한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영원한 비서실장 이렇게 불리던 분이에요. 근데 자, 그랬던 게 저예요. 그런데 문파라고 하자면 내가 진짜 문파지. 예? 나를 아주 이상하게 나를 이렇게 문파가 아니라 무슨 친 이재명이라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가지고 각을 세우는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죠. 웃기고 있어. 진짜 친노 친문은 나예요. 그리고요, 이 서른 같은 놈 새끼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얘네들은 친노와 친문을 따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친노가 친문으로 안 넘어간다는 좀 이딴 기사 쓰고 그딴 주장을 했던 놈들 요놈들이야. 얘네들이 그런데 뭐 친문이라고 문파라고 웃기고 있네. 자, 어쨌거나 이 서른 얘 하나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예? 이렇게 문재인을 씹고 다녔던 게 서른이에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파라고 하는 애들 친문이라고 친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놈들 그 중에 3분의 2는 원래 문재인 욕하던 놈들이에요. 자, 심지어 뭐라 그랬다? 문재인 당직자 교체 안 하면 상황수습 못 한다고. 저 당직을 그럼 누가 차지할 거야? 지가 차지하겠다는 거지. 야, 지금 하고 있는 얘기랑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이상민 뭐라 그랬다고? 이재명이 자기 사람들만 가지고 당직을 가득 채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가결표 던지고 무효표 던지고 한 거 아니야. 이번에 이탈표 그래서 나왔어. 예, 이상민이 그랬죠. 근데 봐, 8년 전에 누가 그랬다? 설훈이 그랬네. 지들한테 당직 달라 이거지. 못돼 처먹은 새끼들이지.
지들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새끼들. 똑같은 놈들이죠. 이상민도 그렇고 서른도 그렇고 이 새끼들 하는 짓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얘들요, 뭔 짓도 한 줄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욕도요, 서로, 노무현 대통령 그 검찰에 끌려가고 있을 때 얘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돌 제일 먼저 던진 놈들입니다. 자, 이런 놈들 여러분 응징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누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다 색출할 필요 없이 확실한 놈, 확실히 이 나쁜 놈 있는 확실한 수박들만 뽑아내가지고 걔들을 시범 케이스로 조져버리자.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35명, 37명 얘들 다 색출하기도 어렵고 다 색출하려다 보면은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확실한 놈들, 확실한 배신자 이놈들은 이번에 좀 밟아주면은 걔네들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손을 봐주면 또 이런 일 안 생기지 않을까. 시범 케이스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뭐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또 사람이 너무 많아. 얘 보세요. 체포 표결 앞두고 이재명 면전에서 마태복음 27장 읽었다. 이게 누구? 강병원이더라. 강병원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휴대전화를 열고 마태복음 27장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얘네들 수박들 이렇게 달랜다고 걔네들 그 행사장 가가지고 이렇게 의견도 듣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강병원이 이런 짓을 했대. 저는 사실 이 얘기 듣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제 옛날 정말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노조위원장 할 때입니다.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이었다고 하잖아요.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하는데 한 새끼가 하여튼 맨날 깐족깐족 대던 놈이고 그 제 전임 노조위원장한테 붙어가지고 계속 노조를 분열시키고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스님들 가사 장삼자락 붙들고 앉아가지고 출세하려고 했던 그런 새끼인데 하여튼 그런 놈이 저한테 탁 와가지고 제 면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부처님 말씀이나 내가 읽어줄게 탁 하면서 탁 하더라고. 제가 그때 진짜 제가 태어나서 가장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 부처님 말씀도 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욕으로 만들 수 있구나.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그런 사실을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그 상황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솔직히 이재명 대표 이날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지 제가 너무 진짜 제가 열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말을 이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제가 너무 참 훤히 알겠더라고요. 참 이거를 강병원 의원이 했다는데 저는요 이 강병원이 읽었다는 이 마태복음 27장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뭐 그런 장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도 못 박혀라 이거지.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가셔가지고 그 로마 그 얘네들 로마 병영 그 총독한테 스스로 걸어가서 이렇게 못이 박히잖아요.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니도 스스로 가라 이 얘기지 이 개새끼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병원 의원 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 니가 서울대 중앙학생회장 할 때 니 수배 됐을 때 니네 후배나 니네 선배나 아니면 니네 동기가 너 보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걸어가서 못이 박히셨으니 너도 경찰에 스스로 출석해라. 네가 총학생회장으로서 우리 총학생회에 이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않겠니? 예. 선공 후사해라 라고 해서 니 어쨌겠을 건데 강병원 아마 좁혔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감이 안 오십니까? 그럼 우리 실명을 한번 들고 들어갈게. 강병원 의원하고 참 친했던 옛날 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 노정열 대표, 우리 계곡분의 노정열 대표가 강병원 의원하고 되게 친했어요. 예. 지금도 친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 되게 친했대. 자, 그런데 강병원 의원이 수배를 당했는데 우리 노 대표가 대학생 노정열이 강병원을 탁 잡고 병원아, 너 때문에 총학생회가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선공후사해라. 예수님도 잡혀갔는데 스스로 걸어가셨는데 니도 좀 스스로 걸어가라. 그랬으면 강병원이 노정열 가만 놔두겠나? 어이? 자, 강병원 한 사람 더 예를 더 들게. 니 신장식 알제? 신장식. 어이? 신장식이 니한테 그랬다 쳐봐. 선배, 그냥 걸어가소? 그랬으면 니 어째했을 건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도 그렇게 못했고 지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멱살 잡고 찌기네 살리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어째라?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죠? 딴 사람은 몰라도 강병원이 그러면 안 되죠. 아, 참. 미소천사님 응징해야 한다 라고 하셨고요. 앞으로 뒤태님, 예. 이 기억 새끼들이 혈압 오르게 만든다고요. 예. 에반스님, 강병원 머리가 아깝다. 자, 쭝크셔님, 예. 27장 전체 내용이 가론 유다가 주인공인데 마리오 뭐여? 1, 2절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강병원 니 얘기다. 강병원 니가 유다다 라고. 예, 그렇죠. 예. 초이스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접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장면인데 자신들 입맛에 맞게 끼워 맞췄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그래요.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분명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참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참. 자, 이런 놈들 우리 색출 안 하고 되겠어요? 아니 강병훈이야 이게 티가 나니까 이렇지 나머지들은 안 이랬겠어요? 강병훈이 이게 얘도 아직까지 초선 뭐 이렇게 별로 몇 개 안 했을걸요? 그런데 강병훈 같은 놈도 이렇게 하는데 강병훈요 얘 90학번인가 89학번인가 그렇거든요. 저랑 그 나이는 같아요. 제가 이제 재수를 해서 91학번이고 강병호는 제가 알기로는 재수 안 하고 그 일찍 들어가가지고 89학번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강병원. 그럼 71년생인데 우리 그 지보다 몇 살이나 많은 사람을 대놓고 이런 식으로 모멸감을 준단 말이야. 아 진짜 그냥 진짜 패대기를 멱살 잡고 패대기를 쳐버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하는 분들 많으시겠어요. 여러분도 열받죠? 저도 열받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도 열받았대.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사실 뭐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비명계 표결 전 가결 무효표 모으러 다녔다. 그리고 당대표 내려오라 요구도 하고 있는데 이거 무척 비민주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내용이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표결 전에 조직적으로 전화를 돌리면서 가결과 부결, 무효 등 조직적으로 표를 모았던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30몇 표씩 나왔다는 걸 볼 때 이건 조직적으로 동원을 한 거다. 조직적으로 동원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표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0이 이게 당 지도부가 방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고 단결해서 부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도 사실은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작전이었던 것 같다. 이건 조직적으로 뒤통수를 때린 거다. 이건 반란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있다라는 걸 우리 김남국 의원이 확인을 한 거죠. 자, 김남국 의원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표결 결과는 이건 김남국 의원의 SNS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어제 표결 결과는 사실상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를 실력 행사를 통해 끌어내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무기로 해서 공천권 보장을 거래하려 한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국민 몰래 공천 보장을 약속했다면 이런 이탈표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공천 달라고 땡깡 부린 거다라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조직적으로 가결표를 모으는 그 과정이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앞에서는 부결을 외치고 뒤로는 가결과 무효표를 조직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자,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부결을 외치고 뒤로는 가결과 무효표를 조직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뭐 김남국 의원은 상당히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해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열받는 잔거지. 사실 매우 분노할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폭로 같은 걸 잘 안 하는 친구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고 이렇게 얼굴을 아는 사람이면은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모진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웬만해 가지고는 이 공개, 폭로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뭘 말한다? 열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수박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라는 것을 정말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수박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거는요, 우리 김남국 의원의 말에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어제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했어요. SBS 김태현의 뭔가 거기서 나와서 얘기를 했대. 민주당 반명계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이재명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게 권성동이가 방송에 나와서 했어. 나쁜 새끼들이죠. 이것들이 인간이에요? 지들 당대표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야, 이건 뭡니까? 이거야말로 구속 사주인가? 검찰들 제발 얘들 좀 어떻게 좀 해, 검찰들 제발 이재명 좀 어떻게 해봐. 이 얘기인 거예요? 오죽하면은요, 권성동이 그런 말도 했어요. 이재명 너 억울할 거 없어. 너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
이낙연이요 라고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권성동이. 어처기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누가 이딴 소리를 했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권성동이 법사위 뭐 이쪽 사람이죠. 그랬으면 그쪽 애들하고 좀 주고받고 했겠네요. 강원도 강릉이죠. 그랬으면 그쪽 국회의원들하고 주고받고 했겠네요. 대충 누구랑 교감이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법사위를 들락거리는 수박, 강원도 수박, 뭐 그렇겠죠. 자,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수박들 색출하지 말자라고 말할 그 이유가 없어져요. 이미 얘네들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얘들은 이재명을 자기 당의 대표라고 생각 안 해. 자기들하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같은 편이라면 적어도 이딴 식으로는 행동 못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 자기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같은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 대표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딴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자고? 나는 못 참겠네. 자,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제가 몇 사람을 더 붙였습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내용들, 이 자료를 보면은 의심이 갈 만한 사람들을 다 이게 확정이 됐다는 게 아니고 의심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가 모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돌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빠졌어요. 몇 사람이 빠졌어.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을 포함시켰습니다. 김한규, 신경민, 소병철, 박광온, 박병석, 도종환, 윤건영, 전재수, 어기구. 이 사람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명단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억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 예, 최근에 확인된 사람들 중에 이분들은 공개적으로 나는 부결표를 던졌습니다라고 해주신 분 계세요. 일단 요 사람들은 뺐습니다. 예, 허영, 이병훈, 장철민, 서동용, 이장섭, 박재호, 고용진, 그 다음에 고영인, 권철승, 정춘숙, 최종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나는 표결을 했다라고 자신들이 말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빼는 걸로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의심이 되는 사람은요, 신경민 의원이에요. 그리고 박광훈 의원도 정말 의심스럽고 도종환, 윤건영 의원도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명단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자기 공개적으로 나는 아닙니다라고 한ten 사람은 빼내고요. 그리고 의심되는 사람 새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김용민 씨가 그 평화나무 기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저는 부결표를 던졌습니다라고 하신 17명을 제외하고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된 사람, 연락이 왜 안 됐겠어? 연락을 했는데 일부러 연락을 피했겠지. 자, 그 사람들 모두 29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박영순, 박용진, 전해철, 최인호, 오영환, 장철민, 서삼석, 맹성규, 윤영찬, 박광원, 전재수, 송기헌, 강병원, 김영배, 김종민, 김철민, 이용우, 조응천, 홍기원, 홍정민, 황희, 송갑석, 설훈,
양기대, 신동근, 홍익표, 신영대, 이상민, 홍영표. 여기 보면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지만 황희 같은 경우는요,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결표를 던졌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뭐 그런데 여기서 확인이 추가로 제가 꼭 확인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한규, 신경민, 소병철, 박병석, 어기구, 도종환, 윤건영. 이분들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요 분들하고 이분들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결표를 던졌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볼 때도, 예, 이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진짜로, 뭐, 배신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확인. 예. 확인이 필요한 분들이니까, 뭐, 억울해 하지 마시고요. 억울하시면은, 좀, 이왕이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장을 그냥 밝혀 주세요. 예. 자, 참, 이 핏대가 오르니까요. 예. 참 그러네요. 예. 신경민이 현역 의원이 아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예. 제가 그 착각을 좀 했나 보네요. 예. 신경민이 경성 탈락자라고 하셨네요. 이게. 제가 헷갈렸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입장을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자, 그럼 신경민 의원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고쳐야겠네요. 예. 미리 여기서 뭐, 그때 뭐 즉각 현장에서 바로 고쳐버리죠, 뭐. 예. 신경민 의원, 그래, 왜 신경민이 안 나오나 했네. 이 사람이 그 이낙연 캠프의 부위원장까지 했었는데, 왜 빠졌나 했네요. 예. 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자, 장윤진 TV 오늘은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했고요. 뒤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표현